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및 환경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준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프린트물 준 거 있죠? 이걸 보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수업 진행 방법이 있고 이해보게 되면 출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여기에서 뭘 설명할 거냐 그러면 어느 직렬은 어느 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쭉 지방직이냐 아니면 우리가 환경보건 들어가는 거에서는 국가직도 또 있죠. 환경부에서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수업 진행 방법은 교재를 가지고 갈 건데 이걸 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 2020년 대비해서 나온 크런 출판사 이걸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작년 거를 보게 되면 아마 거기 12장에 법규가 많이 들어갔는데 1군이 1급 감염병 2군이 2급 감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심화해서 나요. 그 다음에 기본에서는 우리가 이따 기본은 뭔가를 얘기할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전남에 제한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지요. 이런 학생들은 또 공중보건학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뤄서 그 학생들은 그거를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화반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가 12장 같은 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 판을 보셔야 돼요. 그럼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프린트물 보게 되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문제풀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럼 이론은 기본하고 심화반으로 나눠져요. 그럼 기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크라운 출판사에 있는 2020년 판을 가지고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기본을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파트는 빼고 그러니까 심화 파트를 돌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연구사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깊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당히 좀 깊이 나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화고라든지 이럴 때 거기 같이 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쪽을 장에 들어가지만 간단하게 읊는다는 거죠. 이거에서 1장부터 12장 얘기했고요. 심화는 그럼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심화는 우리가 10장을 더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에도 10장이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가면 더 깊이 하면서 프린트물 같은 것도 추가로 해서 한다 이런 뜻이고 11장도 기본에 들어가지만 거기서는 간단하게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만 간단히 보고 심화해서 깊이 들어간다 이 뜻이 되는 것이고 12장은 우리가 특히 이제 복사물 같은 것도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화에서는 12장 챕터가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있지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해양경찰청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 정부에서 우리가 뭐로 바뀌었었냐면 그 밑에 있다시피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가 또 국민안전처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양경찰청 문제나 국민안전처 문제는 거기 똑같은 소속에 있는 문제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엉뚱한 것도 푹푹 하나씩 내요. 그래서 보건의료체계라는 건 실제 보건행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전남에서도 하더라고. 근데 전남은 공중보건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으면 이걸 안 들어도 되지만 나중에 심화해서 내가 보건의료 전달체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국민건강보험인데 여기에 관한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양경찰청에 2018년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심화 파트에서 해요. 이것이 이제 심화 교재하고 프린트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화에는 또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면 환경보건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전남에도 또 들어간다고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전남보건지계. 그 다음에 환경 관련 법규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몇 개만 써놨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10몇 개 거의 20개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환경부 대비해서는 법규가 상당히 많이 나요. 50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심화 파트로 붙인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환경 관련 법규에는 환경보건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고 실내 공기질에 관한 게 있지요. 그래서 왜 실내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있느냐 또 기준치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왜 신축 공동
공동으로 있는 아파트 같은 데서는 우리가 맨 첫 번에 졌을 때 어떤 것들이 유효하냐,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는 기준치가 있는 것이 실내 공기질법이라는 거죠. 화학물질 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환경부라든지 서울연구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연구소 쪽은 이쪽으로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인공조명 및 빛공해 있지요. 이것도 환경부라 서울연구소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환경부 소속에 있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해양경찰청 나고 연구사에 나더라고 보니까 하나씩 나요. 그럼 20문제 중에서 하나가 난다, 2개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것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법만 얘기했지만 법만 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환경보건법이라면 환경보건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별표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꽤 많이 들어가요. 종류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환경부는 꽤 많이 나지만 딴 직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이 법과 시행령, 별표까지 별도로 다 떼어가지고 또 하는 것이 심화 파트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가 해양경찰청으로 바뀌었다는 건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이론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문제풀이도 우리가 이론처럼 기본과 심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냐면 기출 및 예상 문제라고 해서 단원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쭉 했죠? 이거를 쭉 해서 하는 것이 기본 문제고 그럼 심화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화를 들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에서는 70% 정도가 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70점을 맞으려 그러면 만약에 자격증이라 그러면 기본만 들어도 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럿이 봤을 때 거기서 1등을 하든지 그래야지 합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심화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본 우리가 문제풀이는 기출 및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으로 또 문제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 예상 문제에서 단원별로 일단 하게 되면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 가면 1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죠. 막 섞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형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본에 들어가는데 모의고사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 문제풀이가 되는 것이고 심화 문제풀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기출 및 단원별로 똑같이 해요. 이것도 심화 문제풀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심화 문제풀이도 1장, 2장, 3장 쭉 해 12장까지 하는데 기본에서 안 다뤘던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심화라는 것은 연구직이나 환경부, 연구사 보는 거 있죠. 여기나 7급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심화를 별도로 띈 거예요. 왜 그냥 환경보건 또는 환경위생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환경보건과 환경위생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어원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따가 이제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심화에서도 기출 및 단원별로 해요. 더 깊은 내용을 하고 나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편집되는 거냐면 1회부터 한 27, 8회가 갈 거예요. 딴 선생들보단 내가 아마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그럴 때 기본 문제풀이를 예를 들어서 1장부터 아니 1회부터 한 뭐 15회까지 했다. 그렇다면 뒤에를 이제 기본에서 제외한 우리가 심화 문제들을 더 수록해서 이렇게 모의고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거 학생들이 작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실강 들었던 학생이 우리가 경기도 우리가 지금 2020년 판에 수록한 경기도 연구사 문제가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이 보고한 거잖아요. 그 학생은 아마 나한테 들은 게 11월에 왔었어요. 11월부터 들었는데 딴 데서 딴 건 듣고 이제 환경보건을 들었는지 그때 나한테 온 건 11월 달이었었어요. 거기 아마 그 학생이 인터뷰한 것도 있을걸요. 경기도 연구사도 합격했고 경북 연구사도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합격한 학생이 복원한 거랑 그 다음에 합격 안 한 그냥 뭐 카페 이런 데서 복원한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도 연구사 합격한 학생이 복원한 뒤에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내가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기출문제 심화 기본에서 했던 게 거의 다 낫더라고. 그 다음에 경북도 그 학생이 얘기한 건데 그 문제에서 해준 거에 거의 다 낫더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복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책이 두꺼워지게 되면 돈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부담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출제한 것만 내가 거기다 복원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안 배웠으면 어렵지만 그 학생은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보면 우리가 실강 들을 때 보게 되면 한 2, 3주면 저 학생 합격할 학생 그 다음에 오래 걸릴 학생을
구분을 해요. 그것이 내가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행태도 이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심화가 진행되는데 모의고사와 단원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심화에서 환경종합계획이 있었지요. 종합계획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몇 년도까지 우리나라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발표한 것들을 내가 정리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듣게 되게 되면 심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질에 대한 것들을 찍을 때 그러니까 답을 접근할 때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문제도 하고 이론도 한다는 거죠. 그 위에 이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환경 관련 법규가 들어가는 것이 심화예요. 그럼 기본 문제풀이와 심화 문제풀이가 어떤 건지 이해 갔죠? 그런 다음에 출제 유형 및 난이도는 이제 어느 직렬은 어떤 거를 배우고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환경보건으로 들어가는 그 직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2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이라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맨 첫 번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할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맨 첫 번에는 환경위생학이었어요. 그 다음 맨 첫 번에 사지였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오지였어요. 오지로 환경보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위생이라는 건 독일의 어원이에요. 이따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위생이라는 것은 독일 어원인데 독일 어원을 우리가 따라한 것이 일본이에요.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때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환경보건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럼 환경보건은 어느 어원이냐 그러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담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 듣게 되면 답을 찍을 수 있다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서울에서 공개한 그 연구사 문제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 어원이란 말이에요. 위생은 독일과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일본이 싸가지가 없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저기 매일 우리가 보게 되면 하잖아요. 옥신각신 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생이라는 과목을 공무원에서는 보건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또 슬며시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위생학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직렬은 그러면 환경보건이라고 나는 직렬은 어디냐는 환경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보는 환경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환경직에는 1페이지에 오지로 나요. 환경부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찾는 거예요. 오지였다고. 그럼 맨 첫 번은 사지였다가 모든 공무원이 그 다음에 오지였다가 그 다음에 또 2000년도 들어오면서 또 2000년도 들어오면서 오지였다가 2010몇 년도에 또 다시 사지로 바뀌었는데 국가직은 안 바뀌었죠. 서울 그러니까 환경부라든지 또 여기는 이제 거기 관련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오지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오지하고 사지하고 섞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환경부 대비는 기본과 시반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법규가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쭉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환경보건 대기 여러 가지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빛공해 같은 것들이 있죠.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나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환경부는 법단 5-6문제 날걸요. 그리고 식품이나 역학 같은 데서 20문제 정도가 나요. 왜 그러냐면 50문제가 나는데 낼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법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법규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월이야? 9월이잖아요. 10월 달에 시험 본다 그러면 9월 말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직처럼 몇 개월 전에 나는 바뀐 거는 안 난다 이런 것은 없고 공무원 시험은 즉시 시행하는 것들은 바로 난다는 거죠. 이거를 참고로 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직에서 지방직이 있지요. 지방직은 있고 해양경찰청이 있지요. 그럼 이제 환경직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해양경찰청도 있는데 지방직으로 본다기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직으로 봐야 되나? 또 그렇겠네. 그럼 이제 여기서 환경직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과 심화가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 환경종합계획도 있는데 부에서 하는 국가직에는 환경부니까 환경종합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공지한 거기 때문에 거긴 많이 나지만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개념이 한 문제가 나게 돼요. 근데 지방은 그 지방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래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다는 거죠.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별도로 이렇게 놓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환경 관련 법규도 지방직, 환경직은 많이 나진 않아요.
한 문제 정도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럼 그 많은 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뭐 오존주의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SOT라든지 NOT 이런 것들은 이론 시간에 기본에 다 해요. 이런 것들이 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기준치에서 신축 건물에서 어떤 것이 많이 있느냐 포말데이드, 이퀄 포르말데이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것이 법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따지면 지방직도 법규가 꽤 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둬야 되는 그 법규들은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해요. 문제풀이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해양경찰청은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들이 작년에도 났고 2018년에 났고 2019년에도 났어요. 그래서 이런 근데 경찰청은 이 크라운 측에서 거의 다 많이 내요. 많이 내더라고. 제작 2018년, 17년은 거의 다 베꼈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한두 문제는 어려워요. 원래 출제가 나와요. 이렇게 선생들한테 올 때 난이도가 우리가 보게 될 60점 맞게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상중하가 있고 출제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이 기출문제만 외우면 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요즘은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공무원을 선호하지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주의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출제할 때 상당히 많이 그대로 많이 내더라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두 문제 같은 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법규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직이 있고 또 보건직이 3번과 4번에 있지요. 그럼 보건직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말하는 보건직 하게 되면 공중보건, 보건행정 이런 들어가는 보건직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보건직이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왜 우리가 특목고하고 특성화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술적으로 이제 무슨 뭐 환경보건을 전공하느냐. 그래서 고등학생들 옛날에 왜 실업계가 우리 다닐 때는 상고라든지 뭐 여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학생들이 우리가 여학생들만 해서 하는 보건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건직 경력직이라는 것은 아무 보건직이 아니고 누구나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3번에 들어가는 보건직은 간호사가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하는데 모든 지역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남에서만 보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전남 보건직이죠. 전남 보건직에서 경력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자격 조건이 간호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보건직 하게 되면 간호사가 있는 걸 뜻하는 것이고 보건연구사라는 건 보건직이라고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냥 연구사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 보게 되면 또는 이론하다 보게 되면 보건직은 어떻고 그 다음에 연구사는 어떻고 하면 보건연구사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런데 연구사에는 보건연구사가 있고 환경연구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보건환경연구사 지역마다 이름 조금 틀려요. 그거로 나누지 우리가 보건직이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의 중에 이론이나 문제 풀이 때 보건직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전남 간호사 있는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직은 이제 고등학교 보건직은 그 특성화고를 지칭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구사라는 것은 보건연구사나 우리가 환경연구사를 다 똑같이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보건직 경력경쟁 간호사 있는 학생들 보는 경우에는 사지로 나요. 아까 우리 해양경찰청과 우리가 지방직, 그러니까 지방직이라는 서울을 서울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서울의 환경직에는 환경보건을 안 집어넣어요. 있다가 없어졌어요. 하도 공무원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서울에서 이거 안 보죠. 근데 지방마다 또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있는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직에 간호사가 있는 거에는 기본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 환경종합계획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종합계획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한 6시간 정도 찍어놨을 걸 이걸 보시면 크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간호사 있는 학생들은 환경 쪽을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고 거기서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법규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건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 요 정도만 보면 돼요. 근데 이 기본 같은 것들이 우리가 기본 이론 때 다 해요. 문제풀이 때 들으니까 너무 법을 갖다 우리가 환경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법 이거 다 들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 거기에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면 이거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니까 안 들을 수는 없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있죠.
특목고가 아니고 특성화고예요. 특목고라는 건 뭐 외고 이건데 오타가 난 거죠. 특성화고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계 쪽 학생들 뜻하는 거죠. 이 학생들은 별도로 시험을 지여방에서 봐요. 서울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한 보건직해서 뽑지요. 이거가 일명. 근데 이 학생들은 누구나 다 응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무슨 고에 가서 기술계 쪽에서 한 명씩만 뽑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1등한 학생들만 추천해서 자기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끼리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학생들이 실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똘똘한 학생들이 또 있으니까. 이래서 여기가 기본을 이 학생들은 기본만 들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론 수업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건을 관련된 것이고 환경위생이라고 나오는 것은 보건연구사. 그러니까 서울에서 환경연구사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보건연구사 보는 데는 환경위생학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또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학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사 하게 되면 보건, 여기는 환경이 빠졌지만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가 다 되는데 이것도 사지라는 거죠. 기본, 심화, 환경종합계획 다 들어야 되고 법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연구사에는 환경부랑 비슷하게 나는데 20문항이기 때문에 아까 환경부는 50문항이지만 나머지는 다 20문항이에요. 20문항에서 환경부는 50문제에서 5지고 나머지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20문제에서 4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랑 조금 많이 비슷하게 내게 돼요. 조금 어렵게 내게 돼요. 보건 어떨 때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다 풀어줄 건데 깊이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도 툭툭 하나씩 내요.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물질 등록법 같은 데서 많이 내다가 피공에도 냈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정도가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학이라는 우리가 과목으로 하는데 연구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당히 당락이 좌우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환경보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환경 쪽 같은 학생들은 환경을 다 배웠잖아요. 근데 보건 쪽을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의외로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면 작년에 거기 인터뷰한 학생 봤을 거예요. 거의 다 맞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르친 지가 30년 됐는데 어느 직렬에 뭐가 나는지 거의 다 윤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다시피 난이도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출제 빈도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왜? 학생들이 똘똘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부분이 별도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주의를 파라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우리가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목차를 보고 어느 직렬에 몇 문항이 나고 어떻게 나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8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세요. 책을 보고 이제 목차에서 어떻게 몇 문제가 나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8페이지 보세요. 환경보건 개념은 안 났었는데 작년이구나. 2018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2020년 대비 2019년이요. 지금 현재. 근데 2018년에 전남에서 났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환경위생으로 할 때 많이 났던 거예요. 딴 지역에 났던 건데 안 나더니 한 번은 난 적이 10년 넘게 안 나더니 우리가 2018년에 전남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경보건학에서 전남에서 한 문제 났었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맨 첫 번에 한 번 불러주고 또 한 번 불러줄 때 뒤에 부르는 것은 환경직 중에서 환경부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여기 대기환경은 2개 내지 3문제가 나요. 2개 내지 3문제가 나는데 우리가 환경부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2개 내지 3문제가 나는데 환경부는 3개 이상 난다는 거죠. 그럼 이 가로로 쳐가지고 환경부 대비한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3문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의외로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 환경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2개 내지 3개는 지방직 다, 연구직 다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3문제는 환경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 2개 내지 3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대기오염 보세요. 대기오염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환경부를 제한되는 3개 내지 4문제가 나요. 그런데 환경부는 6개 정도가 나요. 여기서 6개 정도가 난다는 것이고 급수위생 있죠. 급수위생은 모든 직렬에 한 2개 정도 나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수질오염은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나요. 모든 직렬. 그런데 환경부는 2개 정도 나더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하수 폐수 처리는 공학이란 말이에요. 공학이어서 지방직에서 한 문제 정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6장에서 많이 나는 건 폐기물이에요. 8점 있죠. 폐기물에 환경부라든지
모든 직렬에서 두세 문제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보건이 있죠. 산업보건에 우리가 모든 직렬에 두 문제가 나요. 근데 환경부는 50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6문제 이상이 나요. 그런데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기 오염물질에 나쁜 어떤 거 빈혈이 오고 시아는 질식을 유발하고 육각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이 대기 오염물질에서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질 파트에서도 오염물질을 할 거예요. 이것들이 산업장에서 들어오면 똑같이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대기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중금속이다, 물로 들어오는 중금속이다, 그다음 공장에서 일하다 들어오는 중금속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것 같지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문제 이상 나는데 여기 산업보건에 관한 것들이라든 이런 것들은 아까 왜 환경부에서 편찬한 우리가 나본 1급 발암물질이고 수호는 뭐 2급이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지방직들이 환경부에서 한 종합계획을 듣게 되면 의외로 쉬워요. 이해가 빨리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집합소 위생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공중위생 목욕탕의 기준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풀장, 일명 지금 뭐가 실내 수영장이죠. 옛날에 풀장 그랬던 거지 지금은 수영장, 실내 수영장을 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준치가 어떻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해양경찰청에서는 그 수영장 기준치는 체육에 관한 법에서 나거든요. 어느 법을 따랐느냐 이런 것들도 나더라니까.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나는 것이고 주택 및 의복에서 일반 지방직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는데 우리가 환경부는 6문제 정도가 나요. 상당히 의외로 많이 나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연구사도 한두 문제 나는구나.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의복 같은 경우에 소독 같은 경우에 환경부는 소독 같은 거에서 5문제 이상이 난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50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딴 데 낼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이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고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위생해충 있죠. 위생해충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2문제 정도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할 것이고 심화 파트에서는 더 깊이 가요. 서울 연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약도 용제가 뭐고 용매가 뭐고 상당히 어렵게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생곤충에서 뭐 바퀴는 어떻게 생겼고 독일 바퀴 같은 경우에는 전용에 2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질 바퀴는 대형이면서 어떻고 이런 것들이 깊이 나서 연구사 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심화 같은 경우도 하는 건데 여기서 지방직은 2개고 그 2문제 정도 난다는 것이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4문제 정도 나요. 이렇게 나는 것이고 식품위생 있죠. 식품위생은 우리가 지방직 같은 경우 한두 문제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부는 9문제 정도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보건이야 환경보건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접하니까 식품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환경 쪽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기계가 어렵듯 남학생들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세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하기는 단순 암기 같은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었던 개념을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9문제 정도가 난다는 거죠. 12장 보게 되면 역학은 일반적으로 지방직에서는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8문제 이상이 나요. 여기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도 1문제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한두 문제가 항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는 상당히 식품과 11장과 12장에서 거의 20문제 정도가 나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상당히 공학 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 내가 상당히 자세하게 쉽게 가르쳐준다고 난 하는데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 13장은 지난 연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 15에 보게 되면 국민안전처가 있잖아요. 2016년 이렇게 났을 때 보건의료체계라는 게 나섰단 말이에요.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뭐 레머가 한 것이 어떤 거고 플라이가 얘기한 것이 어떤 것이 이런 것들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이 맞춰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풀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를 펴보시는 거냐면 이제 OT가 끝났죠? 저 바로 수업 진행하자고 거기 1장 펴보세요. 1장 있죠? 1장이 16페이지가 있죠? 16페이지. 환경보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보건 개념에는 원래는 이제 이게 간단해서 대충 그냥 읽어만 보라고 얘기하는데 페이지 16페이지 책 거기 환경보건 개념이 있지요. 이 보건이라는 개념은
미국어원이라 했던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여담처럼 얘기한 것도 환경보건은 유럽이다. 그럼 맞아요, 틀리다는 거죠. 위생은 우리가 독일 어원이란 말. 독일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이렇게 따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제문에 청산하면서 공무원 쪽에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서 환경위생이라는 학문을 환경보건으로 바꿨는데 서울은 또 몇 년 전부터 쓸맛이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환경보건과 환경위생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보건 정의가 있고, 그러면 환경보건 정의가 있고 환경위생 정의가 있는데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건 줄치면서 따라오시고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그리고 참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기 질문을 이제 하잖아요. 궁금하다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맨 첫 번에 환경위생이 어떤 것이고 환경보건이 모른다고 했을 때 질문하게 되면 여기선 다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1학년을 배우고 나서 2학년 배우고, 그럼 2학년 되면 1학년 게 쉽죠. 그 다음에 2학년이 끝나고 그러면 3학년 들어가면 3학년 땐 1학년, 2학년 게 쉽죠.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야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맨 첫 번부터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진도를 못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도 못하고. 따라서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실강은 바로바로 질문해야 되지만 동영상은 뭐가 되냐면 진도를 다 끝내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무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들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 바퀴 더 듣든지, 그리고 나서 질문하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환경보건 정의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시고, 환경보건이라는 건 인간이 건강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한 학문이죠. 그래서 환경위생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환경보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환경위생이 어떤 것이랑 똑같다는 거죠. 환경위생의 정의는 첫 번째, 환경위생이라는 것은 신체 발육과 그 다음에 건강, 생존에 유해한 나쁜 영향이죠. 나중에 유해가 뭐고 그 다음에 이런 뜻도 할 거란 말이에요.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자는 건데, 물리적 생활환경, 물리적하게 되면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이라든지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산업보건 가면 우리가 보게 되면 소음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 가면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것이 어떤 게 장애가 있고, 수질이 어떤 거 있고, 아까 왜 쭉 얘기했던 거잖아요. 목차에서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목차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소음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남에서 났다 그랬던 거잖아요. 환경보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하라는데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했는데 식품 가공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식품위생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환경요인 분류에서 양가로 두 번째 사회환경에 식생활이 있죠. 그러니까 식중독 어떤 거 이런 거 있지만 식품을 가공한다 이런 말은 여기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들어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났다고 생각하면 국어로 접근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것도 하나 요령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못 보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출제 의뢰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60%까지는 중간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어려운 면에서 상중하. 그런데 상은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2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무지 어려운 걸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는데 이 2문제가 어려운 상이지만 꼭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출문제는 다 풀고 다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 가면 못 보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국어로 접근하는 게 답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소음도 들어가고 토양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우리가 식품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보건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환경요인 분류 보세요. 자연환경이 있고 사회환경이 있는데 이학적이 있고 이화학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도 알려줄 거예요. 이화학적은 뭐고 이학적은 뭐냐 그러면 거기 이화학적은 공기, 토양, 광선, 물, 소리, 대교역 다 중요 표시해놓고 이걸 뜻하는데 우리가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기 소독에 가면 많은 문제가 나는 환경부도 있지만 다른 직렬은 한두 문제 난다 했던 거죠. 거기 가면 물리적인 소독이 있고 화학적인 소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거는 끓이는 거나 또는 햇볕에 말리거나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화학적인 약품을 쓰는 거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학적은 뭐고 이화학적은 뭐냐면 물리적 소독을 찾아라 그러면 거기선 물리적이라고 하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안 내고 이학적 소독을 찾아라. 그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소독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렬도 요 용어를 알아두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화학적은 물리적과 화학을 합친 것이고 이학적은 물리적을 뜻한다. 소독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전남에서 환경 보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 찾아라면 식품 가공은 아니에요. 식품 가공은 안 한다는 거죠. 공기, 토양, 공기가 대기죠. 토양, 광선, 물, 소리가 소음이 되는 거죠. 대교역, 그 다음에 수질, 폐기물, 우리 배우는 챕터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이라는 건 동물, 위생곤충, 위생곤충 하니까 아까 우리가 거기 몇 장에 10장 가면 우리가 뭐 발육형이 있고 발육증식형이 있고 경란형이 있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모기가 질병을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고 파리가 옮길 때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명 뭐가 되냐 위생곤충들이 옮기는 거죠. 그것도 같이 중요 표시해 두는데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모기, 파리, 바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병원 미생물이 있으니까 역학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 사회 환경에는 인위적과 문화적이 있죠. 인위적은 의복과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환경부는 의복에 관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나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생활이라는 것이니까 식중독은 어떻고 우리가 식중독 썩은 걸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라는 거죠. 주거, 그러니까 주택이 어떻고 산업시설이 어떻고 위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문화는 정치, 경제, 문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경보건 개념이 이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가 뭘 하려느냐 원래는 책에다 집어넣으려 했던 거예요. 프린트물을 와보세요. 프린트물을 여기다가 줬죠. 이 프린트물 준비해 보게 되면 2020년 대비해서 책에 없는 화학기호는 별도로 불안할 필요 없이 내가 여기서 그런데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화학기호는 누구나 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말의 특성하고도 알 거예요. 그리고 전남도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학생들이 간호사들 같은 똘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기초학을 배우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근데 이제 화학기호가 생각 안 나면 참고로 보라는 거지 이 화학기호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화학이 안 들어가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화학기호 같은 건 내가 불러주는 거 써도 돼요. 써놓고 나서 해도 되는데 참고로 고등학교 책을 갖다가 베끼려면 너무 또 번거롭다는 그래서 참고용으로 보라는 것이 1페이지에 있는 화학기호에 이걸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경직은 다 화학을 하니까 누구를 만나는 식은 죽먹일 것이고 그래서 참고로 보라는 것이 이걸 강의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볼 거냐면 2페이지 지나서 3페이지 보세요. 여기다 책에다 원래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론 시간에는 이걸 안 했고 문제 풀이 때 더 많이 해줄 건데 연구사 같은 게 나고 그 다음 보건지 쉽게 말하면 저 전남이라든지 특성화 같은 게 나기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윤곽은 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문제 풀일 때 환경보건이라든지 환경위생에 대한 그 순서 그러니까 발달사를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게 되면 너무 외우기가 벅차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번 2020년 대비해서는 내가 프린트를 간단하게 잘라준 거예요. 이걸 볼 거예요. 그럼 이제 프린트물 3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환경보건의 발달 순서 또는 환경위생의 발달 순서라는 것은 고대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건 또는 환경위생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대기, 그 다음에 중세기, 그 다음에 여명기. 여명기는 이름도 여러 가지래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또는 산업혁명시대, 산업혁명시대를 이꼴 근세 그래요. 근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돼? 황리기가 있죠. 황리기라는 것은 근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황리기를 지나서는 발전기가 돼요. 발전기는 현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대, 중세, 여명기, 황리기, 발전기 이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근세와 근대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뒤가 근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달달에 없건 없고 그 다음에 연도 같은 경우에도 발전기는 1900년 이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 뭐가 되는 거는 2020년 대비니까 2019년 오늘이 9월 며칠이지? 19일? 19일이잖아요. 2019년 재수 좋게 9월 19일. 구자가 몇 번이야? 구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박
터져서 합격하라고 시작하는 것 같다. 운이. 그럼 이제 이거 21세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요람기골 여명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도 대충 보시면 돼요. 연도까지 할 건 없고. 그럼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농업사회에서 굴뚝산업, 공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접근하면 돼요. 이제 요거를 이런 시간에는 요거만 이제 대충 볼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요거만 대충 볼 건데 나중에 문제풀이가 더 깊이 해줄 거예요. 문제 났던 걸 기준해가지고.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요. 연구사도 그렇고. 그럴 때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에서 중금속 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라마찌니가 10장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산업보건이 6장인가 어디가 있었죠. 6장인지 몇 장가 있을 때 거기서 라마찌니라는 사람의 산업보건이 시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트가 우리가 굴뚝 청송마에서 음낭암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여명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고대기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것이고 중세 때는 패스트 이꼴 흑사병 있죠. 나중에 되게 일할 건데 우리가 패스트 이꼴 흑사병을 쥐벼룩이 옮겼던 거예요. 특히 열대 쥐벼룩이 옮겼는데 열대 쥐벼룩은 어떻게 생겼느냐 질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깊이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화 때 조금 더 볼 건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지금 검역 대상 질환. 그럼 지금 검역이 뭔가에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해줘봤자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세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명기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발전기 때는 균을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균에 대한 학설이 나온 것이 황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발전기는 WHO가 발족됐어요. 1948년 4월 7일 발족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인들의 보건은 WHO, 일명 우리가 WHO가 세계보건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은 우리가 어디서 해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제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를 프린트물을 보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 대충 윤곽을 했으니까 그럼 발달사는 고대기 보세요. 고대기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요람기 똑같은 거지요. 근데 환경보건 쪽에서는 여명기, 요람기 이 말보다 근세,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더 많이 내더라고. 근데 요걸 가지고 순서가 맞는 거 찾아라 그렇게는 안 내요. 환경보건에서는. 이 윤곽들을 보기 1번, 2번, 3번, 4지를 5지였었죠. 거기다 하나씩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달달할 건 없고 윤곽만 대충 보시면 돼요. 그럼 5번째 현대 이꼴 발전기 1900년이 어머 이건 뭐가 하나 빠졌네. 일자가 빠졌네. 내가 어제 편집하면서 거기 일 잘라졌네. 거기 양가로 5번째 900년도 이후가 아니고 일자가 빠졌죠. 일자 넣으세요. 일자 1900년 이후가 된다는 거죠. 됐고 그럼 이제 고대기 때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보게 되면 뭐가 있었냐면 동그라미 2번째 거기 장기설이라는 게 있죠. 그럼 3번째 줄도 장기설이 있는데 장기설이라는 건 그냥 들으세요. 보건직은 알아들을 텐데 뭐 다른 학생들은 못 알아들으면 이게 이 뜻이에요. 우리가 질병의 발단 순서는 왜 좋은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안 오고 나쁜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오고 이런다는 것이 종교설 이꼴 신벌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나쁜 짓 해봐라 1000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게 신벌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도 우리나라 무당이 뭐 나쁜 귀신이 있어서 어떻고 이런 것들 이것이 신벌설 이꼴 종교설이고 별자리가 어디로 떨어졌냐에 따라 점치는 것이 질병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점성설. 그 다음에 장기설. 이 장기설은 모든 공기가 나쁜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온다는 것이 장기설이에요. 그럼 이때 말라리아가 일명 MAL이라는 게 영어에서 나쁜 어원이에요. 에리어가 공기죠. 따라서 말라리아는 지금 어떤 것이 옮긴다 그래요? 공기가 옮긴다 그래요? 모기가 옮긴다 그래요? 모기가 옮긴다고 시험에 모든 직렬 다 외우라고 할 거예요. 특히 말라리아 모기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노펠라스 속이라는 것이 중국 얼룩날개 모기속 또는 우리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 속 요 하나가 아노펠라스 속이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모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말라리아 모기 이꼴 중국 얼룩날개 모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이 우리가 모기가 옮긴다고 매일 시험에 나서 외우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나쁜 공기가 들어가서 말라리아를 옮겼다 해서 그 질병명이 붙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했는 거냐 그러면 막 연기 소독을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연기를 가지고 예방 대책을 했다니까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이 그랬다면 맞아 죽죠. 이렇게 됐던 허무맹랑한 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있었고 장기설이 있었고 히포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하다는 건 인간이 네 가지 액이 균형을 이루라는 거죠. 네 가지 그 액이 뭐가 사액체설이라는 거죠. 혈액. 그 쉽게 외우면 돼요. 혈액 고 있잖아요. 내가 중요표시단에서 혈액 연상시켜 세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혈액, 점액, 황담제, 흑담제 그러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6층이니까 5층까지 가면 벌써 잊어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있죠? 혈액은 끈끈하지요. 그러니까 점액. 그 다음 황담즙, 흑담즙 이렇게 오면 금방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한 것이고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히포크라테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설을 이어받은 것이 갈렌 그리기도 하고 US를 빼고 우리가 갈렌 그리기도 하고 US를 넣어서 갈렐러스 그리기도 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또 할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하게 되면 2시간 또 올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은 하이진,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갈렐러스 또는 갈렌 그리는 것이고 동양에서는 장자, 우리 집안에서 가장 저기 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들, 딸 중에서 장자 그리죠. 종같이. 그거랑 똑같아요. 동양에서는 장자라는 사람이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갈렌 또는 갈렐라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가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중세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중세기 영화 요즘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못 봤을 텐데 우리 때는 이제 세계사도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새까맣게 죽어서 막 나자빠지고 이런 중세기의 영화를 봤는데 이것이 일명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이꼴 패스트. 왜 그러면 흑사병 이꼴 패스트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쥐에 붙어 있는 벼룩이 있는데 여기는 알라는 모르겠네. 우리 때는 여기는 우리는 절대적 여기는 아주 위생적인 국가에서 자란 학생들이 지금 20대, 10대는 더 할 것도 없고 20대 공무원 준비하는 20대,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에요. 우리 지금 뭐 40살, 50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에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이런 이빨이 아니고 머리에 또는 몸에 발진티푸스 같은 거 옮기는 거 이런 벌러지가 어떻게 생기냐면 참깨 알죠? 참깨 알아요? 참깨가 깨수건 만드는 거 있잖아요. 흰색 내 옷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새카만 게 있어. 이게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라 그러는데 발진티푸스를 옮기는 것이고 벼룩은 이것보다 작아요. 작은데 색이 이 책상의 진한 색이에요. 요 책상 모퉁이 같은 거 진한 밤색인데 뛰는 건 엄청나게 뛰어요. 자기 몸에 100배를 뛰어요. 그러니까 참깨보다 작지만 이렇게 간신처럼 쥐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벼룩의 숙주는 쥐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다가 쥐가 죽으면 간신처럼 사람한테 탁 태워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얘는 아주 간신 같아요. 저가 살기 위해서 닭한테도 가고 개한테도 가고 그러니까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다 이렇게 나중에 곤충가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 벼룩을 누가 이렇게 해서 패스트를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데 기여했느냐? 나쁜 쪽으로 기여한 거죠. 징기스칸이죠. 지금으로 하면 몽골인이잖아. 이 사람이 양치는 소년에 따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징기스칸 후예가 그 유전자가 가장 많대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게 되면 유럽을 몇 번 정벌하잖아. 그러면서 여기 쥐도 들쥐예요. 열대주벼룩이라고 여기 그냥 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대주벼룩이 옮기는 패스트를 유럽으로 퍼뜨린 거예요. 그 점령하면서. 그럴 때 이제 쥐들이 가고 이런 것다기보다 패스트가 감염된 이런 막 군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징기스칸이 몽골인이니까 동양이죠. 동양에서 유럽으로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4분의 1의 인구가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책에는 4분의 1, 어떤 책에는 3분의 1 그랬는데 죽고 아침에 일어나면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죽고 나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보니까 새카맣게 변했다는 거죠. 어떻게 새카맣게 변했냐면 나중에 12장 가서 얘기를 하면 할 거예요. 패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패스트가 있고 폐패스트가 있는데 선패스트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죽으니까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패스트가 들어오면 이것이 2차성 폐렴 패스트래요. 그러면 2차성 폐렴 패스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폐질환 같은 경우는 공기로 옮겨지죠. 공기로 옮겨져. 그 다음에 진물로 옮겨져. 이러다 가래로 옮겨져. 그러다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나자빠지고 그러면 유럽 같은 데 가면 다리 하나 건너서 너네 나라, 다리 하나 건너서 우리나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했던 그것이 현대 와가지고 검역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검역의 시주가 된 것이 패스트 질병, 패스트 이꼴 흑사병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곤충이 옮기는 것이냐? 이가 옮기는 거냐 벼룩이냐 하면 벼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나게 돼요.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질병이 어떤 것이냐? 쥐벼룩이 옮기는 패스트. 쥐에 붙어 산다고 해서 쥐벼룩 끓이기도 하고 벼룩 끓이기도 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럼 거기 우리가 중세 때 패스트가 1347부터 이걸 1347년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1347부터 1348년 그러면 쉽지요? 그리고 연도까지 안 외우더라도 14세기 중반 1347부터 1348년까지니까 14세기 중반에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그 징기스칸이 몽골인이니까 동방이죠. 동방에서 유럽을 정벌하면서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인구를 죽였던 거지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역이 된 건 난 얘기했던 거죠. 검역법이 만들어진 건데 여긴 자세하게 안 써놔서 40일간을 너네 나라 우리나라 교통을 차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검역의 질병은 콜레라, 패스트, 황열, 그 다음에 뭐 사스라든지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런 것들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읊을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검역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로는 지금 북한에 막혀서 못 가지만 갈 수 있죠. 중국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가고 쭉 유럽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바다 있죠. 들어오는 바다, 나가는 바다를 다 봐야 되는 질병이 우리 나중에 저기 12장 가서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의 시조가 된 것이 패스트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세 때 모든 우리가 후진국가선 질병이 유행을 해요. 그런데 패스트가 특히 그때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거 찾아라 패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검역의 시조가 되는 거 찾아라 뭐 찾는 거예요? 패스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중세 때까지 했죠? 근세 이꼴 여명기는 10분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